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CJB 뉴스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걱정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3년 전 큰 물난리를 겪은 청주시는 현재 대부분의 복구 공사를 마친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서청주교와 성남교 재가설 공사는 아직 공정률이 70%에 머물고 있어서 청주시가 기상 상황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7년 7월 16일 휴일 아침, 청주엔 시간당 8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주택 1,600여 채와 상가 600여 곳이 물에 잠겼고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도 1,300여 대에 달했습니다. 특히 청주 성남천이 범람하면서 일대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청주시는 서청주교와 성남교의 교량 높이가 낮고 교각은 촘촘한데 개수까지 많아 나무와 돌 등 부유물이 걸려 피해를 키웠다며 다리를 전면 재설치하는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기존에 있던 교량보다 높이를 약 1m 정도 높이고 2개의 다리에 있던 9개의 교각을 모두 3개로 줄이는 작업입니다. 현재 공사 공정률은 72%를 보이고 있고 내년 2월쯤 완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하상의 하부 공사는 다 끝난 상태고 올해 이제 호우로 인해서 피해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이 됐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 이외에도 침수 피해를 입었던 718곳에 대해선 모두 복구를 마친 상태입니다. 청주시는 대비책도 철저히 세우고 있습니다. 오는 2022년까지 내덕동과 복대동 일원의 침수 예방 사업을 진행하고 수곡동에는 12,000톤의 우수 저류조를 만들어 취약지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또 시내 30개 주요 지점에 침수 감지 센서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재난 상황을 파악하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침수 예방에 나설 방침입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청주시가 올해부터 매년 3%씩 생활 쓰레기를 줄이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책을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과연 이걸로 될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청주시 생활쓰레기 행정에 당면한 과제는 폐플라스틱과 폐비닐 등의 재활용 사이클이 무너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전국 공통된 현상입니다. 처리가 좀 잠깐 싸면은 우리가 하겠는데 오늘 배출자들이 워낙 음식물이고 뭐 거기 다 분리를 안 하고 버리니까 그 처리업체에서 거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종량제로 버리는 게 낫다 그래서 종량제로 많이 유도를 하죠, 저희들. 아파트 단지에선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재활용품이 소각용 종량제 봉투에 함께 버려지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말합니다. 내용물까지 전부 비워진 깨끗한 상태의 그 비닐만 수거를 해야 되는데 그건 분리수거가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폐비닐이라든가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절반 배출 쓰레기 양이 줄지 않고 여기에 재활용품까지 섞이다 보니 청주시가 민간 소각장에 맡기는 쓰레기 양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폐비닐만 하더라도 하루 16톤가량이 소각되는 실정입니다. 결국 생활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인 겁니다. 이에 청주시는 매년 3%씩 감축 목표를 세우고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 감량률에 따라 종량제 봉투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시민 홍보 캠페인을 벌이는 게 주된 내용으로 눈에 띄는 대책은 이번에도 보이질 않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수거구역 개편이나 부분이 구역 개편이나 아니면 재활용 수집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청주시에서는 검토 중이기 때문에 시민 스스로 실천하지 않고는 어느 누가 쓰레기 행정을 맡아도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 녹색 수도를 표방하는 청주시가 생활쓰레기 문제 앞에 방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이 자신에 대한 선거 부정 의혹과 관련해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자신의 선거 과정에서 회계 책임자에게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으며 흔들림 없이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선거 캠프 관계자의 제보로 선거 회계 부정과 불법 선거자금 수수 등에 대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옥천군의 첫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한 주민 136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옥천구는 직장 동료인 대전 105번째 환자와 접촉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남성이 야간에 아르바이트를 한 편의점 방문자 136명에 대한 검사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청주시는 남이면 식당을 다녀간 대전 111번째 환자와 접촉한 시민 2명을 자가 격리 조치하고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청주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내린 격리 조치를 위반한 33살 여성 A씨를 감염병 예방법 관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미국에서 입국한 뒤 다음 달 4일자 자가 격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청주역으로 이동하고 3차례 확인 전화도 받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A씨에게 무단 이탈을 막기 위한 안심밴드를 착용시켰습니다. 며칠 전부터 과수 화산병 의심 신고가 눈에 띄게 줄면서 이제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이다 싶기도 하지만요. 지금 같은 땜질식 대응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습니다. 신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본격적으로 수확을 시작하는 12년생 사과나무를 뿌리채 뽑아 땅에 묻습니다. 지난달 이 과수원을 시작으로 인근 10여 곳에 사과 과수원이 회원했습니다. 화상병 감염나무를 처리하는 단 하나의 방제 대책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충주 북부와 인접한 제천 남부에는 단 한 그루의 사과나무도 살아남지 못했다는 말이 빈말이 아닙니다. 과수 화상병 대책을 관련법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이 때문입니다. 기본법을 개정을 해서 과수, 화상병 등 식물 병해충도 재난으로 인정하자 이렇게 법안을 냈습니다. 더욱이 과수원을 포기한 농민들의 재기를 위한 대책도 당장 손을 봐야 합니다.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이른바 빚잔치 하듯 이루어지는 피해 보상은 되레 농민들의 불만만 키울 뿐입니다. 실제로 올해 과수, 화상병 예산은 지난해 피해 보상액의 30%에 불과합니다. 피해 농민들의 생계 대책이 발등에 불이 된 겁니다. 예비비와 또는 농진청의 예산 전용을 통해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에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을 완료했습니다. 지금까지 과수화상병 확진 판정을 받은 과수원은 전국적으로 520곳. 이 가운데 무려 80%가 충주와 제천 등 충북에 몰려 있습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청주시가 다음 달 장기 미집행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필수 도시계획시설 30곳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완료했습니다. 대상은 구룡 1구역과 매봉, 흥골 등 민간공원 5곳과 자체 매입 근린공원 9곳, 청주산단 완충녹지 1곳, 소규모 도로개설 15곳 등입니다. 청주시는 전체 미집행시설 1,351곳 가운데 610곳을 우선 해제하고 447곳은 다음 달 1일 일몰제 시행에 따라 자동 해제됩니다. 충청북도가 지역 산업 현장에 최고 숙련 기술인을 선정해 명장 칭호를 부여합니다. 대상은 이용과 목칠공예, 산업안전관리 등 37개 분야 97개 직종으로 명장 증서와 현판과 함께 3년간 해마다 200만 원씩의 기술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도는 2016년부터 명장 제도를 시행해 지난해까지 13개 직종에서 17명의 명장을 선정했습니다. 충북에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이 제출받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도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지난 2017년 352건에서 이듬해 436건, 지난해에는 508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신고로 인한 검거 건수도 116건에서 131건, 158건으로 늘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부인에게 휘발유를 뿌려 화상을 입힌 주유소업자 49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주유소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에게 휘발유를 뿌렸고 아내 B씨가 라이터를 켜면서 발생한 화재로 B씨는 전신에 2, 3도가량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충북지방은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맑다가 차차 흐려져 오후 들어 남부 지역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모레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고 비의 양은 30에서 80mm가 예상됩니다. 특히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시간당 30mm의 강한 비와 함께 12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비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9도로 오늘보다 다소 낮겠습니다. 일요일 밤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